안녕하세요. 생활 속 숨겨진 과학을 찾아 파헤치는 YTN 사이언스 통의 고유경입니다. 만약 이것만 있다면 곡식이 없어도 채소와 함께 먹으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고 죽음에 다다르지는 않는다. 17세기 이전에 조선왕조실록에 나온 글귀인데요. 이 속에 오늘의 주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인데요.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대학로의 한 카페. 겉보기엔 평범한 카페. 들어서니 사방이 온통 하얀 나라. 자세히 보니 새하얀 가루가 눈에 띕니다. 도대체 이 하얀 물질의 정체는 무엇인지 손님들을 따라가 봤는데요. 갑자기 벽을 맛보는 손님. 진짜 짜요. 벽이 짜다고요? 무슨 말인가요? 이거 어떻게 붙였을까요, 소금을? 벽이 소금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소금동굴 같은 경우는 치료라던가 치유의 그런 효능들이 있어서 그중에서 테라피라던가 이런 요양 이런 목적으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거든요. 하얀 인테리어의 비밀은 바로 소금. 이게 다 소금이래요. 천지가 온통 소금. 카페에서 소금을 호흡한 기분은 과연 어떨까요? 소금으로 둘러싸인 이런 방은 솔직히 경험하기 좀 힘든 공간이잖아요. 근데 되게 이색적이기도 하고 하얗고 그래서 그런지 안정감도 들고 힐링이 정말 되는 것 같아요. 먹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카페의 아이템으로도 주목받는 소금. 오늘의 주제는 바로 자연이 선물한 소금입니다. 소금 여행을 위해 도착한 이곳은 인천에서 배를 타고 10분 거리에 위치한 푸른바다 옆의 한 염전. 조용하기만 한 드넓은 평야에 곳곳에서 소금을 모으는 소리가 정막을 깨는데요. 매우 분주한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오시느라 고생들 많았구만. 지금 뭐 어떤 작업 중이신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날이 좋아가지고 차이르는 과정, 이게 소금 걷는, 모이는 과정. 이게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염전에 고루 퍼져 있는 소금을 무려 5kg의 대파로 한데 모아야 하는데요. 물을 잔뜩 모은 소금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누구든지 다 힘들어. 심한 일이 있어. 젊은 사람들은 못한다고. 그럼 염전에서 소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먼저 깨끗한 바닷물을 모아 염전에 가둔 다음 태양을 통해 소금을 먹은 물을 증발시키고요. 햇볕에 물이 증발되면 하얀 입자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입자가 바로 자연과 정성의 완성작품, 소금인 것입니다. 이 정도면은 소금이 지금 제일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소금이 제일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날이 좀 소금이 잘 이렇게 지금 바람 쐬 참 좋지. 이렇게 바람 쐬 이런 날, 햇빛 이렇게 오는 날, 아주 바람도 적당하고 오는 아주 1년 중에 이런 날은 몇 번 없어. 염전 한 칸에서 얻는 소금은 약 100kg. 웬만한 사람보다도 무거운 소금을 높이 쌓은 다음 창고로 운반하면 바짝 건조해진 선명한 소금이 됩니다. 빠지는데 지금 이렇게 벌써 많은 물은 다 빠지고 계속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이름이 간수예요, 간수. 간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물이 없어. 물이 빠져 맑고 투명해진 소금. 이 소금 속에 특별한 성분이 숨어 있는데요. 그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해답을 찾으러 간 곳은 과천의 한 과학관. 소금의 특성을 실험하기 위해 준비물이 세팅돼 있고요. 이곳으로 도대체 어떤 현상이 펼쳐질까요? 소금물은 전기가 통하는데요. 그 소금을 이제 물에 녹여서 건전지하고 그 꼬마 전구를 이용해서 소금물이 전기가 통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소금을 이용해 꼬마 전구에 불을 켤 수 있다는데요. 이를 위해선 소금을 물에 녹여 소금물을 만든 다음 전도체 작용을 하는 연필심을 전구의 전선에 연결해야 합니다. 과연 전구에 불이 들어올까요? 제가 떼는 순간 불이 안 들어오죠. 근데 연필심에 플러스를 연결하니까 불이 들어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금을 이제 물에 녹이게 되면 그 소금이 NaCl인데 Na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으로 이제 나눠져서 그 이온화가 되게 됩니다. 전극의 플러스 쪽에는 Cl 마이너스 이온이 이제 가게 되고 전극의 마이너스 쪽에는 Na 플러스 이온이 가서 그 이온들이 이제 전류를 통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LED에 이제 불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금이 아닌 다른 물질을 물에 넣으면 역시 전구에 불이 들어올까요? 설탕물 그리고 순수한 물에도 전구를 연결해 봤지만 결과는 둘 다 꽝! 설탕에 있는 그 분자 그 자체가 좀 그 물에서도 작게 이제 되는 것 뿐이지 이온화되지는 않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물 속에 이제 불순물이 없는 거죠. 그 불순물은 전기를 이제 통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불순물이 없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거고요. 소금이 만들어지는 원리부터 소금의 특별한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까지 잘 봤습니다. 밥상 위에서 맛을 내는 데 사용되는 줄만 알았던 소금이 이렇게 전기도 흐르게 하고 우리에게 휴식을 주는 것도 모자라 살림살이에도 지혜롭게 쓰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소금을 먹는 것 외에도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소금의 생활 속 지혜법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주인공을 찾아 달려간 곳은 부천의 한 가정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금은 내게 맡겨라. 소금 활용 구단 박정민 주부. 먹는 줄만 알았던 소금 살림에도 특별하게 활용된다고요? 소금이 먹는 것 외에도 활용법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생활에 실천 중인 소금으로 살림 지키는 노하우 알려드릴게요. 먼저 소금 한 스푼을 물이 반 정도 들은 컵에 투척. 이 소금을 이젠 화장실에서 애용할 수 있다는데요. 평소 사용하는 칫솔을 소금물에 넣어 보관하면 청결한 관리 가능. 칫솔을 이렇게 소금물에 담가주면 칫솔에 붙어있던 세균이 소독이 되면서 칫솔 세균에 의한 잇몸병도 좀 예방을 하실 수 있고요. 칫솔에 담갔던 물은 1, 2주 정도마다 한 번씩 바꿔주시면 돼요. 다음 활용법, 소금으로 양치하기. 치약에 소금을 살짝 뿌려 양치하면 치아가 깨끗해진다고요? 소금이 들어있는 치약을 쓰게 되면 그 소금의 입자가 치아에 들러붙어서 치아에 끼어있는 여러 가지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벗겨내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 입안에 살고 있는 굉장히 많은 세균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방으로 들어온 주부. 갑자기 소금통을 열어 침대 위에 소금을 뿌리기 시작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유는 침대나 이불에 소금을 뿌려 팍팍 문지르면 묵은 때가 제거된다는 사실. 또 이불에 소금을 뿌린 다음 청소기로 시원하게 밀면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도 소금에 의해 손쉽게 흡착. 이유는요? 얼룩에다가 소금을 뿌리게 되면 얼룩으로부터 물을 탈수시키기 때문에 얼룩이 잘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진공 청소기를 돌리게 되면 떨어져 나온 얼룩이 좀 더 쉽게 청소기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부엌의 살림살이도 소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가열 요리의 기본 프라이팬. 프라이팬에 남은 기름때와 얼룩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 이젠 소금을 뿌린 다음 휴지로 닦으면 얼룩이 쉽게 제거되고 잡내도 없어지니 걱정 그만! 반짝반짝 말끔해진 프라이팬 보이시나요? 또 즐겨 마시는 커피. 커피에 설탕을 넣은 다음 소금도 넣으면 달달한 맛이 더욱 강해져 맛을 한층 살립니다. 여러분도 소금 드시지만 마시고 이렇게 실생활에 두루두루 활용해 보세요. 너는 소금이 되어라. 종종 어른들께서 후손이나 후배들에게 했던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어느 곳에서든 꼭 필요한 사람, 기둥이 되라는 큰 뜻을 지닌 충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처럼 소금은 소중하고 고귀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인 만큼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소금 드시지만 마시고요. 실생활에도 잘 애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 속 과학을 파헤쳐보는 사이언스통,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